조셉이 조인 스탁의 분기 실적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도중 예상치 못한 것이 제임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조셉 뒤에 광택이 나는 창문에 비친 것은 애덤 보이드, 즉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의 무릎 위에 올려진 문서였습니다. 페이지 상단의 로고는 너무나 친숙했습니다. 회사의 가장 공격적인 경쟁자인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즈입니다. 제임스의 맥박이 빨라졌다. 이 방에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문서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마음은 두근거렸다. 애슐리의 수수께끼 같은 경고, 조셉의 망설임, 그리고 이제 이것은 표면 아래에서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신호. 조셉, 제임스가 갑자기 끼어들며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회의의 리듬을 꿰뚫었다. 그의 어조의 갑작스러움은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잠시 피벗합시다. 모리슨 계약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한 달 이상 협상해온 계약입니다. 조셉은 잠시 멈췄고 그의 표정은 혼란으로 흐려졌다. 모리슨 계약. 오늘 일정에 그것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제임스. 제발 용서해주세요. 제임스가 냉정하게 대답하며 그의 눈은 체계적으로 방을 훑었다. 시야의 구석에서 그는 아담이 의자에서 미묘하게 움직이며 그의 손이 범죄 증거 문서를 가리는 것을 보았다. 테이블 주변에서 다른 이사회 구성원들이 불안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초마다 더 무거워졌다. 조셉은 목을 가다듬으며 분명히 시간을 벌었다. 제가 아는 한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저희 팀 담. 매혹적이네요. 제임스가 말을 가로채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아침 모리슨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단순히 동의한 게 아니라 확정한 것입니다. 사실 3일 전 제가 병원 침대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요. 방은 불안한 침묵에 빠졌고 의자의 삐걱거리는 소리와 숨쉬는 소리 하나하나를 증폭시키는 듯한 침묵이었다. 제임스의 말의 무게가 무겁게 떨어졌고 가식을 부릴 여지가 없었다. 눈은 긴장한 듯 테이블 주위를 맴돌았고 어떤 눈은 제임스의 날카로운 시선을 완전히 피했다. 애덤 보이드는 눈에 띄게 굳어졌고 마치 면밀히 살펴보면 사라질 것처럼 무릎 위에 문서를 움켜쥐었다. 제임스는 뒤로 기대 앉았고 그의 어조는 침착했지만 굽히지 않았다. 누구라도 그렇게 중요한 거래가 어떻게 우리 손에서 빠져나갔는지 설명해줄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경쟁사의 문서가 왜 우리 이사회로 들어왔을까요? 제임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방 안에 걸려있는 동안 공기는 긴장감으로 굳어졌고 매 순간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졌다. 제임스 토마스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그의 손은 마호가니 테이블의 매끄러운 표면에 단단히 눌려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의도적으로 한 이사회 멤버에서 다른 멤버로 옮겨갔고 모든 사람은 마치 그의 분노의 무게가 그들을 제자리에 고정시킬 것처럼 그의 눈을 피했다. 이제 그는 차분하면서도 절제된 강렬함이 넘치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질문은 한 번만 하겠습니다. 진실만을 기대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뒤를 이은 침묵은 질식할 정도였고 에어컨의 희미한 웅웅거림만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테이블 주위에서 긴장한 눈빛이 그림자처럼 맴돌았고 아무도 먼저 말을 걸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제임스가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노련한 이사회 멤버 엘레나 윈터스가 침묵을 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거에 사과하는 듯했지만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제임스, 이해해야 해. 그녀는 신중하고 무거운 말투로 말했다. 우리는 조인 스탁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신의 건강 문제로 인해 우리는 리더십 구조의 취약성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대안이요? 제임스의 턱이 굳어지고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그 대안에는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와의 협상이 포함되었나요? 조셉 설리번이 앞으로 나서며
그의 손은 달래는 몸짓으로 들어올려졌다. 평소에 자신감 넘치는 그의 태도는 눈에 띄게 흔들렸다. 제임스,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조셉이 거에 애원하는 듯한 어조로 주장했다. 설명해보죠. 상황이 보이는 것만큼 흑백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임스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배신의 날카로운 아픔은 참을 수 없었고 그가 암묵적으로 신뢰했던 사람들에게서 나왔다는 사실 때문에 더 심해졌습니다. 그는 더 키가 컸고 그의 존재감의 권위가 방을 채웠습니다. 이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는 선언했고 그의 어조는 논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재 중에 내린 모든 결정을 자세히 설명하는 포괄적인 보고서가 1시간 안에 제 책상에 올려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즉시 발효되며 모든 이사회 구성원은 완전한 조사가 수행될 때까지 정직됩니다. 그의 말의 무게가 공중에 떠 있는 가운데 이사회 임원들은 방에서 나가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고 어떤 이들은 냉정한 도전으로 감정을 감추었다. 제임스는 테이블의 머리에 남아 있었고 그의 주변 방은 비었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고 그의 생각은 분노, 실망, 그리고 강철 같은 결의가 뒤섞인 채로 맴돌았습니다. 그가 워싱턴 DC 스카이라인을 창밖으로 응시하자 회의실의 조용한 웅웅거림이 기가 먹먹하게 느껴졌습니다. 배신은 그를 흔들었지만 그를 꺾을 수는 없었다. 워싱턴 DC 스카이라인이 제임스 토마스 앞에 펼쳐져 있었는데 그는 한때 이 광경을 자신의 왕국으로 여겼다. 지금은 권력이 얼마나 연약한지 제국이 얼마나 빨리 흔들릴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제임스는 흔들리지 않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연락처를 스크롤하다가 개인 변호사의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의 생각은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무균실, 유료 모니터의 리드미컬한 웅웅거림, 그리고 간호사의 꿰뚫는 듯한 친숙한 시선. 애슬리. 그녀의 이름은 풀리기를 바라는 수수께끼처럼 그의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에게 경고했고 그가 아직 볼 수 없는 위험에 대해 긴박감과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그녀는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왜 그녀는 그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그렇게 많은 위험을 감수했을까? 변호사의 목소리가 마침내 그의 망상을 깨뜨렸다. 제임스는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 나선 일련의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각 단어는 계산된 것이었지만 그가 밝혀낸 배신에 대한 불신의 밑바탕이 있었다. 그러나 그가 사실을 밝히는 동안에도 그의 마음은 부분적으로 다른 곳에 남아 애슐리의 수수께끼에 집착했다. 그는 조용히 맹세했다. 그는 그녀를 찾아내고 그녀가 그에게 가해지는 위협에 대해 어떻게 그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되었는지 알아내고 주식에 가입할 것이다. 하지만 제임스는 깊은 곳에서 이것이 단순히 사업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뭔가 더 있었다. 그가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연결고리였다. 그가 모르는 사이에 애슐리를 찾는 과정에서 기업 스파이보다 훨씬 더 심오한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폭로는 그의 존재의 근간을 강타하여 가족, 신뢰, 정체성에 대한 그의 인식을 흔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제임스는 창문 옆에 조용히 서서 아래의 도시를 응시했다. 마철루는 말하지 않은 약속과 숨어있는 그림자로 반짝이는 듯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다가올 일에 대비했다. 제임스 토마스는 그의 사업적 유산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 전체를 재정의할 여정의 정점에 섰습니다. 무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그의 결의의 모든 온수를 요구하고 그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를 시험할 것입니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제임스 토마스의 사무실로 쏟아져 들어와 광택이 나는 단단한 나무 바닥에 길쭉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안절부절 못 움직이며 그의 걸음걸이는 내부의 혼란을 반영했다. 최근 폭로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며 매 걸음마다 발굴된 것의 심각성이 반영되었다. 신뢰하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배신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의 은밀한 공모는 그의 꼼꼼하게 구축된 제국의 현실이라기보다는 복잡한 음모소설의 줄거리처럼 느껴졌다.
통제와 정밀성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지금 그를 둘러싼 혼란은 엄청나게 불안했다. 제임스는 넓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창문에 멈춰섰고 그의 시선은 워싱턴 DC의 친숙한 스카이라인으로 떨어졌습니다. 한때 이 전망은 그의 성공을 구체화했습니다. 이 도시는 야망, 권력, 그리고 그가 수년에 걸쳐 차지한 승리의 생생한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를 조롱하는 듯했고 가장 강력한 기초조차도 얼마나 빨리 흔들릴 수 있는지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차가운 유리창에 손을 얹었고 그의 반사상은 그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표정으로 응시하고 있었다. 지치고 불신이 섞인 표정이었다. 항상 회복력과 기회를 상징했던 이 도시는 이제 깨지기 쉬운 거미줄처럼 느껴졌고 사소한 방해만 있어도 풀릴 수 있었다. 제임스는 시야에서 돌아서 책상으로 물러나면서 마음이 두근거렸다. 익숙한 의자의 무게가 이상하게도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생각 속의 혼란은 여전히 억제되지 않았다. 그는 법률 패드를 꺼내서 본능적으로 다음 단계, 전략, 대책을 적기 시작했다. 하지만 펜은 맴돌았고 페이지에 단어를 적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회사적 좌절이 아니라 개인적인 좌절이었습니다. 배신, 공모는 달러나 거래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혼란 속에 얽힌 채 애슐리의 수수께끼 같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아직은 풀지 않았지만 반드시 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시리였습니다. 제임스는 숨을 내쉬며 잠시 눈을 감았다. 바깥 도시는 리듬을 유지했고 성벽 안에서 일어나는 폭풍은 전혀 알지 못했다. 장애물을 기회로 바꾸는데 자신의 경력을 쌓은 사람인 제임스 토마스는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의 통찰력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시험할 전투였다. 해가 더 낮아졌고 그의 사무실의 그림자가 더 길어졌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거리기 시작했고 그것은 바깥 세상이 그의 개인적인 투쟁에 무관심하게 계속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임스는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팔꿈치를 책상에 얹고 앞으로의 싸움을 결심했습니다. 이 배신 너머에 무엇이 있든 숨겨진 진실이 무엇이든 그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을 밝혀낼 것입니다. 제임스 토마스는 넥타이를 풀었다. 그날의 폭로의 무게가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워싱턴 DC 스카이라인을 응시했다. 익숙한 광경은 그가 방금 발견한 것에 비하면 별로 위안이 되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그의 침울한 침묵을 깨뜨렸다. 들어오세요. 그는 내부의 폭풍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충실한 비서인 에밀리가 주저하며 들어왔다. 그녀는 깔끔하게 제본된 보고서 더미를 들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전문성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토마스 씨,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요청하신 문서를 모았고 존이 1 벌라인에 있습니다. 그는 브리핑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이고 마침내 그녀를 마주보았다. 그의 눈에서 평소의 불꽃은 희미해졌고 그가 거의 보여주지 않던 피곤함으로 대체되었다. 고맙구나, 에밀리. 이 전화가 끝나면 다른 모든 걸 잡아. 생각이 필요해. 에밀리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방에서 나가며 문을 부드럽게 닫았다. 제임스는 전화를 받았고 듣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대비했다. 존, 뭘 찾았는지 말해.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지만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의 오랜 법률 고문인 존 피어슨의 익숙한 신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제임스, 달달하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더 심각합니다. 조인스탁에서 귀하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려는 조직적인 노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회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즈와 꽤 오랫동안 논의해왔습니다.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제임스의 턱이 꽉 조여졌고 그의 자유로운 손이 주먹을 쥐었다. 그는 배신을 의심했지만 그것이 확인된 것을 듣고 분노가 그를 휩쓸었다. 그리고 데이비드, 그는 차갑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진실보다 덜한 대답을 감히 하는 듯했다.
존은 망설였고 침묵은 무언의 함축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데이비드가 핵심인 듯해. 그는 내 등 뒤에서 대부분의 움직임을 조종했어. 미안해, 제임스. 너희 둘이 얼마나 가까웠는지 알아. 그 말은 제임스에게 물리적 타격처럼 다가왔다. 데이비드 설리번은 단순히 그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가 아니었다. 그는 신뢰받는 동맹자였고 승리와 도전을 함께 겪은 친구였다. 그들은 함께 갓난아이 같은 아이디어에서 기업 강자로 조인 스탁을 키웠다. 배신은 개인적인 일로 느껴졌고 그의 신뢰의 가장 깊은 부분에 칼이 휘둘린 것 같았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임스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정심을 유지하려는 그의 노력이 엿보였다. 우리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존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허가받지 않은 거래를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 명령을 신청할 것입니다. 우리는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사기성 이사회 구성원을 제거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법은 당신 편입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존은 그를 볼 수 없었다. 무엇이든지 바바라와 내가 일한 모든 것을 그들이 해체하게 두지 않을 거야. 전화가 끝나자 제임스는 의자에 기대 앉았고 상황의 심각성이 그에게 무겁게 자리 잡았다. 평소 그의 성소였던 사무실은 침묵 속에서 억압적으로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고 뛸 듯한 생각을 가라앉히려고 천천히 침착하게 숨을 들이마셨다. 배신은 단순히 직업적 차원이 아니라 매우 개인적인 차원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동료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피를 제외하고는 모든 면에서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제임스는 함께 공유한 모든 순간, 모든 악수, 함께 세운 모든 계획에 대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잠시 동안 제임스의 생각은 애슐리에게로 향했다. 그 병실에서 그녀가 매우 진지하게 말한 경고의 메아리가 그에게 돌아왔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딸은 그가 보기 전에 위험을 알아챘다. 그는 그녀를 앞으로의 싸움에 더 밀접하게 참여시키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단순히 회사를 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가 그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임스는 눈을 떴고 그의 결심은 굳건해졌다. 배신은 그의 기반을 흔들었을지 몰라도 그의 미래를 정의하지는 못할 것이다. 앞으로 싸움이 있었고 그는 그것을 이길 작정이었다.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가 조인 스탁을 세운 가치를 위해서도. 제임스 토마스는 젊은 간호사의 이미지를 마음에서 떨쳐낼 수 없었다. 긴박감으로 가득 찬 그녀의 진지한 눈은 그녀의 말처럼 그를 선명하게 괴롭혔다. 그 회의에 가지마, 그녀는 말했다. 그녀가 어떻게 알았을까? 그 질문은 그의 생각에 달라붙어 놓아주지 않았다. 제임스는 단호한 숨을 내쉬며 전화기를 들고 최근에 입원했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마운트시 병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쾌활한 목소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제임스 토마스입니다. 그는 말을 시작했는데 그의 어조는 안정적이었지만 조급함이 묻어났다. 저는 제가 입원한 동안 저를 돌봐준 간호사에게 연락하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에밀리입니다. 잠시 멈췄다가 타이핑하는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토마스 씨. 하지만 현재 직원 중에 그 이름의 간호사가 없습니다. 제임스는 눈살을 찌푸리며 의자에 기대 앉았다. 그럴 리가 없어. 그녀는 오늘 아침에 거기에 있었어. 갈색 머리, 작은 키, 아마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일 거야. 알겠습니다, 선생님, 접수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명단을 보니 에밀리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녀의 이름표를 잘못 읽었을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요. 제임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이름이 에밀리인 건 확실해요. 다시 확인해 주시겠어요? 중요하거든요. 접수원의 어조가 부드러워졌고 그의 목소리에서 긴박함을 느꼈다. 물론입니다, 토마스 씨. 인사부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홀드 음악에 희미한 선율이 줄을 채웠지만 제임스는 거의 눈치채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가능성으로 가득 찼다. 그는 무언가를 오해했을까? 그녀를 상상했을까? 아니, 에밀리는 너무 생생했고 그녀의 말은 너무 의도적이었다. 그녀의 경고는 낯선 사람의 모호한 예의가 아니었다. 구체적이고 개인적이며 깊은 우려를 품은 것이었다. 접수원이 돌아왔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사과하는 듯한 어조였다. 토마스 씨, 인사부와 통화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에밀리라는 사람이 이곳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그녀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임스가 대답했다. 그의 좌절은 거에 가려지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응시했다. 혼란의 무게가 짙은 안개처럼 그를 덮쳤다. 답을 찾기로 결심한 제임스는 컴퓨터로 향했다. 그는 병원 웹사이트를 열고 직원 사진 페이지를 훑어보았다. 각 이미지마다 희망의 빛이 번쩍였지만 기억하는 간호사와 맞는 사진이 하나도 없자 희망은 사라졌다. 아니, 에밀리. 마치 그녀가 사라져서 경고의 메아리만 남긴 것 같았다. 제임스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생각이 뒤섞이는 동안 손으로 턱을 쓸었다. 그녀는 임시 고용인이었을까? 에이전시에서 온 사람일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설명이 있었을까? 훨씬 더 이상한 설명. 방은 더 작아졌고 미스터리가 깊어짐에 따라 벽이 좁아졌습니다. 통제와 논리에 능통했던 제임스 토마스는 이제 평소의 계산 범위를 넘어서는 무형의 무언가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에밀리, 혹은 그녀가 누구였든 는 그가 그녀를 가장 필요로 할 때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똑같이 빠르게 사라졌다. 문을 두드리는 부드러운 소리가 제임스 토마스를 빙빙 도는 생각에서 끌어냈다. 그의 비서 에밀리가 안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표정은 걱정으로 어두워졌다. 토마스 씨, 당신을 만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급한 일이라고 해요. 제임스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애슐리일까? 그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그의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지만 기대감이 깃들어 있었다. 애슐리라는 젊은 여성이에요.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선생님, 윈터스 씨입니다. 엘레나 윈터스입니다. 제임스의 눈썹이 깊이 찌푸려졌다. 이 사회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오랫동안 멘토로 신뢰해온 엘레나 윈터스는 지금 당장 그가 보고 싶어하거나 보고 싶어하는 마지막 사람이었다. 그녀가 배신에 연루된 것은 여전히 생생하게 아팠고 그의 강철 같은 침착함 아래에 간신히 가려진 상처였다. 그녀를 보내라,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고르지만 단호했다. 그는 또 다른 대결에 대비했고 그날의 혼란은 표면 바로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었다. 문이 더 크게 열리고 엘레나는 전혀 그녀답지 않은 망설임으로 들어왔다. 그가 그녀와 연관시키던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는 사라졌다. 대신 그녀의 움직임은 느렸고 후회의 무게로 느껴졌다. 제임스,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그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떨림을 담고 있었다. 설명을 해야겠어. 제임스는 의자에 기대 앉았고 그의 손가락은 턱 아래에 뾰족하게 얹어 있었다. 그의 눈은 날카롭고 굽히지 않았으며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듣고 있어요. 그는 침착한 어조로 대답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면 일어난 일을 정당화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엘레나는 잠시 주저하다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평소에 권위 있는 아우라는 제임스가 당혹스러워하는 취약함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후회와 결의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의 시선을 마주쳤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꽉 움켜쥐었다.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임보다 약간 높은 목소리로 인정했다. 심각한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될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임스는 눈썹을 치켜 올렸고 그의 회의적 태도가 분명했다. 실수. 엘레나,
당신과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은 실수를 넘어선 거야. 배신이야. 순수하고 단순해. 엘레나는 그의 말에 움찔했지만 말을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안정되었습니다. 당신이 병원에 있을 때 이사회에서 공황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부재로 인해 우리 중 일부는 조인 스탁의 미래에 대해 의문을 품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제 판단을 흐리게 했습니다. 조셉이 우리에게 애덤 보이드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협력한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때 그것은 필요한 비상 계획처럼 보였습니다. 제임스의 턱이 굳어졌다. 조셉 설리번과 애덤 보이드가 언급되자 그가 억제하려고 애썼던 타오르는 분노가 다시 불타올랐다. 그럼 당신의 해결책은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와 손을 잡는 거였어? 내가 처음부터 세운 회사를 팔아치우는 거.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배신의 뚜렷한 날카로움을 지니고 있었다. 엘레나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렇게까지 갈 생각은 아니었어. 맹세해, 제임스.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이사회의 우려사항을 해결하는 동안 내 비전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조셉은 우리 중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더 진행시켰어. 제임스는 그녀를 주에 깊게 살펴보며 그녀의 얼굴에 속임수의 흔적이 없는지 살폈다. 엘레나의 뉘우침은 진심인 듯했지만 이미 피해는 났다. 당신은 내가 암묵적으로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실망으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내 맞은편에 앉아서 내가 일한 모든 것을 훼손하는데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엘레나의 눈은 흘리지 않은 눈물로 반짝였다. 제가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온 건 이 문제를 바로잡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서예요. 저는 문서를 가져왔어요. 조셉과 애덤 보이드의 거래에 대한 증거예요. 모든 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제임스. 저는 더 일찍 당신에게 왔어야 했어요. 그녀는 가방에 손을 넣고 폴더를 꺼내 책상 위로 밀어넣었다. 제임스는 그것을 집어 올리기 전에 망설였다. 배신의 무게와 그 페이지 속의 잠재적 진실이 그를 압박했다. 그럴 필요가 있었어. 그는 차가운 어조로 동의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여기 있는 거야. 그게 무슨 가치가 있든.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어깨는 안도감에 축 늘어졌다. 어떤 조사에도 협조할게. 필요한 게 뭐든 말해. 제임스. 그만큼은 빚졌어. 제임스는 폴더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상황의 엄청난 규모가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 연락했던 수사기자를 언급하며 협조는 니콜 버틀러에게 맡기세요. 라고 말했다. 이 문서들이 당신이 말한 것처럼 비난받을 만한 것이라면 그것들은 조셉과 애덤에 대한 사건의 초석이 될 겁니다. 엘레나는 천천히 일어났고 그녀의 움직임은 주저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때가 되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가자 제임스는 의자에 기대 앉았고 폴더는 펼쳐지지 않은 채였다. 그날의 폭로로 그는 멍하니 앉아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싸움 없이는 쓰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엘레나의 고백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조인 스톡 주변에서 벌어지는 폭풍은 끝나지 않았지만 제임스 토마스는 이전에도 더 나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임스 토마스는 주에 깊게 경청했고 그의 얼굴은 통제의 무표정한 가면이었다. 내부의 격동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엘레나 윈터스가 쏟아낸 말은 그의 가슴에서 타오르는 배신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뿐이었다. 이렇게까지 갈 생각은 없었어. 제임스. 엘레나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죄책감에 떨렸다. 우리는 회사를 보호하고 당신이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회사의 생존을 보장한다고 생각했어. 제임스의 턱이 굳어지고 그의 입술은 얇고 용서할 수 없는 선으로 눌렸다. 그리고 회사를 보호하려면 가장 큰 경쟁자와 비밀 회의를 해야 하나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훼손해야 하나요? 엘레나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며 살짝 손이 떨렸다.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해. 당신이 심장마비를 겪었을 때 그것은 우리 모두를 흔들었다. 그것은 심연을 응시하는 것과 같았다. 우리는 조인 스탁이 당신에게 얼마나 의존적이 되었는지 깨달았다. 조셉은 우리에게 비상 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 조셉, 제임스가 되뇌었다. 그 이름은 혀에 쓴맛이 났다. 내가 추측해 보겠는데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친해지려는 그의 훌륭한 아이디어였을까? 엘레나는 그의 어조에 묻은 독에 움찔했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나중에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회사의 미래를 확보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당신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리더십 구조를 만드는 거였어요. 하지만 조셉은 더 대담한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우리가 다가올 일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제임스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날카로운 시선을 엘레나에게 고정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의도적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당신은 그를 지지했어요. 당신들은 모두 이 광기에 동참했어요. 엘레나는 주저하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우리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인정했다. 이사회의 몇몇은 심각한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조셉은 설득력이 있었고 당신이 병원에 있는 동안 그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불확실성을 이용했어요. 제임스는 의자를 똑바로 세우고 손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꽉 움켜쥐었다. 두려움, 그는 경멸의 젖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당신은 두려움이 당신의 결정을 지배하게 두었습니다. 굳건히 서기보다는 당신은 나를 배신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회사, 우리가 지켜온 모든 것을. 엘레나의 머리가 획 치켜올랐고 그녀의 표정은 간청하는 듯했다. 배신이 아니었어, 제임스. 절박했어. 우리는 조인 스탁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제 알겠어. 우리가 얼마나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치닫게 내버려 두었는지 알겠어. 그 뒤를 이은 침묵은 기가 터질 듯했고 그들 사이에 틈이 생긴 것처럼 벌어졌다. 제임스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고 칼날처럼 그녀를 베어냈다. 잠시 동안 엘레나는 그가 소리를 지르고 그가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노의 급류를 터뜨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대신 그는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섬뜩할 정도로 차분했다. 절박함은 죄책감을 면제하지 못해, 엘레나. 그리고 이미 일어난 피해를 되돌리지도 못해. 당신은 회사와 우리의 유산을 위험에 빠뜨렸어. 그리고 무슨 이유로? 덧없는 안정감 때문에. 엘레나의 어깨는 그의 말의 무게에 축 늘어졌다. 당신 말이 맞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한 일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바로잡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가져왔어요. 문서, 이메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의 의사소통. 다 거기에 있어요. 그녀는 두꺼운 폴더를 책상 위로 밀어 넣었다. 이게 조셉의 거래의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만약 그것이 그를 폭로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원을 향한 나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해. 제임스는 폴더를 바로 가져가려고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엘레나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이중성의 흔적을 찾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손을 내밀었고 그의 손가락은 폴더의 가장자리를 꽉 잡았다. 이건 구원이 아니야, 엘레나. 그는 차갑게 말했다. 이건 피해 통제야. 하지만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다 가져갈게.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무엇이든 할 거야, 제임스. 내 말은 들어. 엘레나가 일어나서 떠나려고 하자 제임스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폴더는 무릎 위에 무겁게 놓여 있었다. 그녀의 말은 공중에 떠돌았고 한때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온 배신을 상기시키는 씁쓸한 일깨움이었다. 문이 그녀 뒤에서 닫히면서 제임스는 사무실에 숨막힐 듯한 침묵 속에 홀로 남게 되었다.
그는 폴더를 열기 전에 오랫동안 폴더를 응시했다. 안에는 그가 필요로 하는 증거가 있었다. 조셉 설리번의 배신, 이사회의 공모,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의 약탈적 책략에 대한 증거. 제임스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결심을 굳혔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만든 회사를 위해서도 이 싸움에 맞설 것이다. 앞으로의 싸움은 힘들겠지만 제임스 토마스는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확고한 결심으로 전화를 받았다. 니콜 버틀러, 그는 비서에게 말했다. 그녀를 전화로 연결해.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할 때야. 제임스 토마스의 목소리는 침착했고 각 단어는 의도적으로 조절되어 있었습니다. 왜 지금이야, 엘레나? 왜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말해? 엘레나는 의자에 조금 더 똑바로 앉았고 후회의 무게는 잠시 옛 결의의 희미한 빛으로 대체되었다. 그녀는 제임스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통회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왜냐하면 제임스, 이 피해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거든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의 거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재빨리 행동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조인 스톡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제임스는 그녀에게서 돌아섰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닿는 창문으로 걸어가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워싱턴 DC의 도시 불빛이 황혼에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이 벽 안에서 내린 결정과 삶이 얽힌 수많은 사람들의 반짝이는 상기였다. 엘레나, 정확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표면 아래로는 경계하는 호기심의 흐름이 흐르고 있었다. 엘레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여 마치 그들 사이에 불신의 틈을 메우려는 듯 그의 책상 가장자리에 손을 얹었다. 우리는 조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사회의 개입에 대해 증언하고 내 역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 내 증언과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증거로 우리는 조셉과 이 회사를 배신한 다른 사람들을 제거할 만큼 충분할 것입니다. 함께라면 우리는 조인 스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의 시선은 엘레나의 시선과 일치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살피며 이중성의 흔적을 찾아냈다. 대신 그가 본 것은 두려움과 결의의 혼합이었다. 그녀의 눈 속의 죄책감 아래에는 한때 그녀를 믿었던 충성심의 불꽃도 있었다. 당신이 제안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아요. 제임스가 마침내 낮고 의도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의 운영과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엘레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알아요, 제임스.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저는 실수를 했어요. 끔찍한 실수였고 저는 보상할 준비가 되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요. 잠시 동안 그들 사이에 침묵이 흘렀고 말하지 못한 감정이 무겁게 흘렀다. 그러자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결심은 굳어졌다. 좋아요. 그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당신이 당신의 말을 지킬 의향이 있다면 나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세요. 반쪽짜리 조치는 없고 주저할 기회도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끝까지 해낼 것입니다. 엘레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안도감이 그녀의 얼굴에 스며들었다. 고맙구나, 제임스.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제임스는 즉시 대답하지 않고 그의 시선은 유리 너머의 도시 풍경으로 돌아갔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자 그는 그녀보다는 자신에게 말했다. 방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지만 이번에는 공유된 결의의 침묵이었고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두 사람 모두 앞으로의 전투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들을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제임스 토마스가 항상 믿었던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인내와 구원의 힘이었다. 일을 시작합시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구해야 할 회사가 있습니다.